자,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서 봤습니다. 표시광고. 중개상물 표시광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었다. 지금은 표시광고 할 때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5개 적어야 된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록번호 올해 신설됐습니다. 등록번호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할 경우에는 또 추가로 더 기재를 해야 된다. 인터넷 표시광고 할 때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추가로 더 적어야 된다.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 형태, 그리고 또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은 날 또는 사용검 승인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야 된다.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95% 이상인데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만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었죠? 24번. 24번 맞습니까? 24번. 24번에 있죠?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다만 부칙개공, 우리 책에 중개인이라고 적어놓은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못한다. 이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다만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신청 대리 예규에서 정한 요율만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했는데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 이거 다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고용인도. 고용인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을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직원을 중개보조원, 고용자, 사장을 고용자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위반했을 때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회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인장등록, 법인 및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한다고 했죠. 등록할 인장, 개인인 경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반납을 안 하니까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두 미리 신고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해야 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요. 간판에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요. 연락처 적어야 된다 X입니다. 근데 우리 간판에 연락처 많이 적혀져 있죠. 보면 많이가 아니라 전부 다 적혀져 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락처 적는 거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요. 간판 실명제, 인터넷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왜 간판에 이름을 적도록 해야 되냐. 이게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개업공개사들이,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11만 명이나 있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명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 속에 사기꾼 이미지가 있어서 자기 이름을 간판에 적어놓으면 사기 못 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고요. 전화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광고하려고 알아서 전화번호 적죠?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많다 보면 한두 명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전부 개업공개사 전체에 먹칠을 한다고요. 이미지 나빠진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교한다면 중개보수가 최고 낮아요. 0.9%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사기만 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수 많이 받냐. 오히려 지금 깎자고 하는 추세에 더 내리자고 하는 추세라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한테 청문회에서 질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8%의 최고 비싼 데가 중개보수가. 그래도 중개보수 깎자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0.9%밖에 안 받는데도 깎자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안전하다. 그러므로 중개보수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연락처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판 실명제.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다고 했죠. 간판, 불법 간판을 달고 있거나 또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는데도 간판 안 떼고 있으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민사집행법 X라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이게 적어놨잖아요. 행정대집행법 적어놨죠. 청문은 행정절차법, 가태료 이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X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뭡니까? 우리 집을 경매 넘겼는데 안 나가면 세입자 안 나가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하죠. 근데 이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광고할 때 보조원에 대한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X입니다. 오늘 문제 전부 X입니다. 답은 제가 낸 문제 옆에 사람한테 많이 받았다고 자랑시키고 싶으면 전부 X 해가지고 100점 받았다 하면 돼요. OX는 X가 어렵고 오지선다행은 O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거 X 왜 틀린지를 연습한다고 말장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이 많이 사기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허위매물 올리고 이런 게. 그래서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 담당 보조원 누구 이런 말도 적으면 안 된다고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는 것.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X고요. 4번 등록관청이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X입니다. 답 X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적어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여기 적어놨네요.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모니터링 절차 그림 떼 있잖아요.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억나요. 30일 이내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대리하는 경우에만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입찰 대리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하는 경우에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부동산,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법인은 당연히 겸업할 수 있고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겸업할 수 있죠. 다합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X입니다. 20호 미만이라고 적어놨어요. 20호 미만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옛날에 기출문제라서 20호고요. 지금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분양대행을 못해요.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그건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업자 등만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20호, 30호 이거는 굳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분양대행만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된다.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만 할 수 있고 직접 지어서 분양업은 안 된다. 그래서 X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이게 X네. 개업공개사 등 인장등록 누가 한다고 했어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한다고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법인의 임원, 사원, 중개보조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돼요. 결격사유할 때 했어요. 보조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그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 보세요.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 해가지고 5개가 있죠?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는 거는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중소속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까만 별표 2번에 보니까 개공 플러스 소공이라고 돼 있죠? 31번 프린트 맨 밑에 까만 별표 2번에 따라서 시인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인장등록 있죠 그게? 인장등록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공등이라고 해서 X입니다. 개공등이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야 답이라고요. 개공등 X입니다. 개공등이면 보조원도 포함이라고요.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입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3번 표에 보시면 교육제도 5개 나와 있죠. 53번에 표 있습니까? 요거 시험에 교육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재교육 받고 싶으면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나옵니다. 직무교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미리. 직무교육은 그 표에 보니까 누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보조원 될 자라고 돼 있죠? 보조원으로 취직할 자가 미리 받는 게 직무교육이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교육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 거라고요.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직무교육 X입니다. 직무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다 등록관청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자격증 미제출이죠. 직접 확인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직접 여기 적어놨네요.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 첨부 안 한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자격증 진위 여부를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천이 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